8년 만에 다시 시작된 양천 마라톤 대회가 지난 주말 안양천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마라톤 대회 동호인과 시민 등 4,6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은평구가 보행 환경 개선에 나섭니다. 사업비 13억 원을 투입해 은평구청 앞과 은평 대형학교 주변에 보행로를 설치하는 등 보행 안전을 확보할 계획인데요. 사람이 우선인 보행 친화 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인구 소멸 위기 연속 보도. 오늘은 한 지역 안에서 출산율이 극과 극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5년 동안 4명이 태어나는 동안 다른 쪽에서는 해마다 800여 명이 태어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지난 주말 제12회 양천 마라톤 대회가 안양천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화창한 날씨 덕분에 참가자들의 표정도 밝았는데요. 네, 8년 만에 열린 양천 마라톤 대회 현장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김진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폭죽 소리와 함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달려나옵니다. 어느새 안양천 산책로를 가득 메운 사람들. 지난 2015년 이후 중단됐던 양천 마라톤 대회가 8년 만에 열렸습니다. 일반 시민과 동호회 회원 등 참가자만 4,600여 명. 달리는 속도와 모습은 달라도 결승점을 향한 발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양천구 목동에서는 할아버지부터 손주까지 3대가 함께 대회에 참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식들하고 이 손주들한테 어떤 추억을 남겨주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권했습니다. 외손자가 꼴찌를 할 줄 알았는데 제일 먼저 들어왔네. 그리고 내가 제일 꼴찌고 다 완주했어요. 이번 마라톤은 5km와 10km, 하프 코스 등 3개 부문으로 열렸습니다. 양천구는 10km와 하프 코스에서 가장 빠르게 결승점을 통과한 남녀 참가자에게 1위부터 5위까지 각각 상금을 전달했습니다. 초반에는 굉장히 잘 뛰는 분들하고 좀 이렇게 많이 경쟁을 했는데요. 한 중반 넘어서 이제 마지막 1, 2km 남겨놓고는 확실히 제가 오늘은 1등을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조금 속도를 올리면서 마지막에 조금 여유롭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대회가 열린 해마루 축구장에는 마라톤 외에도 다양한 체험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힘들었는데 그래도 처음 마라톤 해가지고 자랑스럽고 좋았어요. 이거 풍선 어디서 났어요 그러면? 저기에서. 보여드려. 각종 이벤트와 포토존도 양천 마라톤만의 재미를 더했습니다. 양천구는 내년에도 중단 없이 양천 마라톤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네,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 지 5달이 지났습니다.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조금씩 높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관건은 활성화인데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수 남진입니다. 지난 1월 가수 남진 씨가 고향인 목포에 고향사랑 기부금 500만 원을 쾌척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상생의 의미를 담아 서로의 지역에 기부했습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올해 1월부터 시작된 고향사랑 기부제. 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유명 인사부터 일반인들까지 저마다 마음을 담아 기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공항에 내려갔을 때 지인들, 가족들에서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이 동참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부를 하게 된 거죠. 다만 기부 활성화 측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기부자의 공감을 이끌어낼 만한 모금 목적이 구체화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부하는 사람은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거나 친분 관계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역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왜 기부를 해야 될지라는 사업 목표를 뚜렷이 하고 활성화 방안으로는 원하는 사업 등을 지정해서 기부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15년 전부터 고향 납세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이미 활성화돼 있는 방식입니다. 일본에서는 고향 납세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학대아동 돕기 등 지자체의 특정 사업에 직접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지자체 등이 추진하는 목적이 분명한 사업에 기부자가 지정 기부할 수 있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특정 목적 사업을 두고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기부하는 사람들의 예측 가능성, 그다음에 자기는 이러이러한 일을 통해서 자기 고향하고 연계를 갖고 싶고 소통을 하고 싶은데 실제로 이어진다 그러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5개월째, 지방소멸 위기 속에 도입된 대책인 만큼 기부 활성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가 보행 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보행로가 없는 은평구청 앞과 은평 대형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행로를 설치합니다. 상가가 밀집해 있고 중앙선이 없어 보행로 확보가 힘든 가련초등학교 주변은 디자인 포장을 통해 보행 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인데요. 보행 환경 개선 사업에는 10억 원 등 총 13억 원이 투입됩니다.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은평구지회가 지난 주말 은평구 불광천 일대에서 환경보호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조합 은평구지회 회원 60여 명은 13일 아침 7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불광천 일대를 돌며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또 지역사회 환경보호 의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불광천의 장마철을 대비해서 청소하러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추후에 정화 작업에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은평구 지회가 되겠습니다.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은평구지회는 명절 기간 자동차 무상점검, 여성운전자 안전교육 등 안전운전을 위한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의회가 이달 스페인과 호주, 뉴질랜드로 해외 연수에 나섭니다. 양천구의회는 올해 해외 연수를 상임위원회가 아닌 정당에 따라 각기 다른 곳으로 떠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은 5월 14일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해 친환경 정책을 시찰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7명은 오는 22일부터 6박 9일의 일정으로 스페인을 방문해 행정, 관광, 도시재생 관련 현장을 시찰할 계획입니다. 이번 해외 연수에는 양천구 의원 16명 외에도 사무국 직원 7명이 동행하며 총 출장 경비는 9,200만 원입니다. 무소속 이모견 의원과 국민의힘 황민철 의원은 이번 해외 연수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의 수보도시인 천안은 활발한 도시개발과 기업 유치로 젊고 역동적인 도시로 손꼽히죠.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많은 도시들과는 다른 모습인데요. 네, 하지만 이런 도시 한편에는 아기들의 울음소리조차 듣기가 힘든 마을이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의 동쪽 끝에 있는 동면입니다. 충북 청주 그리고 진천과 맞닿아 있는 곳으로 시내에서 자동차로 30분가량 떨어져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입니다. 전체 면적은 43.2제곱킬로미터. 조금 쉽게 설명하면 서울 용산구와 구로구를 합친 것보다 조금 더 큽니다. 이처럼 넓은 면적을 자랑하고 있지만 이곳에는 큰 고민이 있습니다. 좀처럼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동면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4명이 전부입니다. 이마저도 지난 2020년을 제외한 나머지 해에는 단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간 동면 면적의 10분의 1 수준인 천안 불당동에선 해마다 700~800여 명이 태어났습니다. 같은 천안 안에서도 출산율이 극과 극인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2015년 동면사무소 옆에 2억 4천만 원을 들여 개원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불과 몇 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동면에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은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이 유일한데 이곳 역시 원생 수급이 어려운 건 매한가지입니다. 정원은 14명이지만 원생은 3명뿐. 모두 다른 면지역에서 스쿨버스를 타고 등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면에 아이들이 없어서 다른 지역에서 실은
관용 차량을 이용해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외국인으로 3명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나마 외국인 1명이라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천안은 평균 연령이 40.9세로 매우 젊은 도시입니다. 출산율은 0.84로 전국 평균인 0.78보다 높습니다. 지역 소멸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오히려 이런 사실이 동면 주민들에겐 더 큰 위기감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아이들이 지금 울음소리를 지금 전혀 못 듣는 상태고, 지금 이 정도로 계속 간다면 지금 학교도 입학생이 없고. 자치단체도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천안시 중장기 인구정책 로드맵 수립을 위해서 금년 연말까지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개발 격차 못지않게 심각한 지역 내 출산율 격차. 지역 소멸은 먼 얘기라는 인식 탓에 자칫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내 공영주차장 4곳의 월 정기권 요금이 인하됩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동대문, 세종로, 종묘, 훈련원 공원 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4곳의 월 정기권 요금을 30%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동대문 공영주차장 월 정기권 요금은 15만 7천 원, 세종로와 훈련원 공원은 17만 6천 원, 종묘 공영주차장은 17만 5천 원으로 변경됩니다. 앞으로 반려식물 육성 산업이 서울시의 유망 산업으로 육성될 전망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최근 임시회를 열고 왕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려식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에는 반려식물 산업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전문 인력 육성과 지원 사업 확대 등이 담겨 있습니다. 반려식물 산업은 코로나19 시기 실내 식물 키우기가 확산하면서 유망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매입 기준과 절차를 개편했습니다. 개편에 따라 먼저 공정률 20% 이후였던 매입 시기는 일반 분양 시점으로 앞당겨져 입주가 빨라지게 됐습니다. 또 제출 서류는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되면서 주택 매매 계약서 등 시구청이 보관하는 서류를 중복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아울러 공공주택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매입비에 에어컨과 붙박이장 등 가전가구 빌트인 설치 비용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양천구가 다음 달 10일 해누리타운에서 챗 GPT가 바꾸는 디지털 문명시대 생존 전략을 주제로 명사 특강을 진행합니다. 강사는 4차 산업 분야 권위자이자 포노사피엔스의 저자인 성균관대학교 최재봉 교수입니다. 특강은 챗 GPT의 개념과 창의적인 활용 방법, 적용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양천구는 특강에 참석할 구민 350여 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강을 희망하는 구민은 구청 홈페이지 통합예약 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한강 수상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스포츠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체험 종목은 크루저 요트, 스탠드업 패들보드, 카약, 블랙캣 요트 등 간단한 이론 교육 후에 당일 체험할 수 있는 종목으로 구성됐습니다. 한강 수상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은 다음 달 3일부터 9월 3일까지 매주 주말 총 20회차에 걸쳐 운행되는데요. 1차 참가자 모집은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시 체육회의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전산 수첨을 통해 1,60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참가비는 강습과 장비 대여료를 포함해 10,000원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